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물론 전 국민이 이렇게 힘들게 지낼 때 이것도 오늘 강연을 들으시기 위해서 본 매장을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다 드셨죠?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국가가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광주 특히 여러분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죠. 저희 내일 예정되어 있는 산업단지 기공식도 또 힐링 캠프도 모조리 다 연기하고 취소가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준비 다 해놨는데 이태원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정말 또 초비상이 다시 걸렸는데 이 마당에 또 집합 금지를 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렸는데 또 거기에 잘 따라야 되겠죠. 여러분은 이제 그 와중에서도 우리 이 건강을 위한 바른 인식 또 건강을 위한 이 올바른 그 섭생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경찰서장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전쟁보다 지금 더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월남전에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10년 동안 사망한 사람이 52,800명 정도입니다. 전쟁터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총알, 포탄이 날아다니고 그런 전쟁터에서 10년 동안에 약 1년 동안에 한 4천, 5천 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52,80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로 단기간에 6만 명 가까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사망할지 트럼프가 뭐 예측하기로는 12, 13만이 더 죽을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나 저런 데도 교회에서 관을 쌓아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쌓아두지 못하고 그냥 이제 화장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지경인데 2차 대전, 1차 대전 때보다 못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께서 그래도 이렇게 이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 자체가 뭐 행복이죠. 그래 오늘 여러분께 이런 우리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인산 선생의 그 참의료 이론과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는 또다시 생겨나고 또다시 생겨나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변화 아닙니까? 계속 변종이 나온다는데 인류가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감이 잡혔겠죠. 벌써 뭐냐 하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기다리지 말고 내 몸 안에서 치료제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그 생각하고, 그래서 이 스스로 이제 자기 몸 안의 백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잘 생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무심코 별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은 닥치면 위험합니다. 왜? 우리나라 역시 환경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새 음식이나 고기나 이런데 항생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잔류량이. 그래서 항생제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몸 안엔 항생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항생제가 많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면역력이, 체내의 자연 치유 능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바이러스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몸을 빨리 아주 국방력이 튼튼해서 절대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지, 그 백신 또 치료제가 나오기를 하늘 쳐다보면서 기다리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그 우를 범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인류 전체가 각자 자기 체력을 잘 관리하고 면역력을 한껏 증진시켜서 면역력이 정상이고 체온이 정상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공포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력이 어떤 이유로 현저히 낮아진, 또 연세가 들거나 다른 또 다쳤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거나 해서 면역력이 낮아진 분들은 이런 이 코로나가 이 태풍처럼 지나갈 때 살아남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각종에 노력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분들은 그나마 행복한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자기 체력을 하다못해 팔굽혀펴기라도 한 30번씩 좀 해가지고, 또 공기 좋은 데서 좀 빠른 걸음으로 또 한 40-50분 걷고, 이렇게 자기 몸의 면역력이 더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고 정상화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인 선생님께서 제시한 이런 그 물질들, 예컨대 뭐 주겸이라든지 유황오리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거 다 공인된 것들입니다. 마늘이 이 암 치료에 최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약성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의사가 함께 공히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근거해서 밝힌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방과 약이 인산 선생에 의해서 왜 이렇게 좋은 약이 되는지 동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별을 보고 그 별 기운이, 이런 기운이 이 물질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난다. 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같이 사신 저희 어머니도 물론 전혀 못 알아듣고, 저희 형제가 사남 1년대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귀때기 붙들고 설명해도 왜 자꾸 소금을 먹으라 하세요? 약 사 먹으면 간단한 거를.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우리 아버님 성격도 막 호랑이 같고 불 같으신데 꾸중이 막 심하게 나옵니다. 이 새끼 대갈배기가 이래가지고 막 혼을 내시는데, 아무리 혼을 내도 이해 못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아버님 또 그런다고 또 꾸중까지 하시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이런 이 무명괴질이 창궐하는 이 시절에는 생존 자체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인산 선생께서 제시한 참의료의 원리를 꼭 터득하셔야 됩니다.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 질병이 걸리고 사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다스려서 해결하는 이런 정말로 참 훌륭한 물질을 이 주겸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국민 인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저 인간들은 생긴 건 안 그렇던데 어떻게 그 싼 소금을 사다가 비싼 소금을 해가지고 사기꾼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차원을 넘어서 기사회생의 묘약이고 정말 그것은 우리 몸에 반드시 질 좋은 것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물질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어떤 질병도 음식으로 다스려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 좋은 음식은 그만큼 좋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가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뜻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약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다. 부작용이 없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다. 역사상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검증 확인된 바에 의해서 그 음식은 독이 없고 몸에 영양소를 체내에 주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음식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음식이죠. 왜? 그걸 먹으면 무슨 병을 고치죠? 굶어 죽는 병을 고쳐서 안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원천적이고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최고의 안전한 의약품입니다. 그걸 히포크라테스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꾸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뭐 좋은 얘기야. 그래. 음식 좋은 거 뭐 먹으면 뭐 좋지. 맛도 있고 좋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는 조금 이따 가서 감기 걸렸다고 약 사 먹고 뭐 했다고 약 사 먹고 뭐 했다고 또 약 사 먹고 이러고 자기 몸을 이렇게 스스로 해치는데 일본의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 게이오 대학을 의학부를 수석으로 입학, 수석으로 졸업해서 그런 아주 유명한 의사가 첫 번째 맨 처음에 한 30년 전에 쓴 책은 암과 싸우지 마라. 일본에서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알 수 있는 책, 이런 제목이고 한 5, 6년 전에 낸 책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요지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한 거 아니면 제발 병원에 좀 가지 마라. 병원에 가서 좀 정기검진이라고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하더라도 뭐 수술이니 뭐 항암조치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그거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비명행사를 재촉한다. 이게 의사의 얘기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다루는 의사가 왜 병원에 오지 말라고 검진받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사 말 듣고 수술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냐.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말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암은 차라리 손대지 않고 내버두는 것이, 치료하지 않고 내버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걸 그 사람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암 방치요법이 됐습니다.
방치가 무슨 요법입니까? 내비두는 건데. 방치요법은 우리 몸에 지구상의 어떤 명의의 어떤 치료보다 더 좋은 치료가 무슨 치료입니까? 내비두는 겁니다. 자연치유요법입니다. 자연치유요법, 방치요법. 그냥 제가 어렸을 적에 전교 다니고 할 때 감기 걸려서 죽겠는데 아버님한테 아버님 왜 아버님 그렇게 약 잘 쓰시고 병 잘 고치시는 분이 왜 약을 안 써주세요 했더니 감기 내가 너한테 준 거냐? 네가 감기 걸리도록 내가 너한테 그랬냐? 네가 걸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는 그래도 약을 좀 써주셔야 했더니 몸으로 때워 이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아버님 참 불량 아버님이네. 아니 아들이 아파 죽겠다는데 몸으로 때우라고. 나중에서 이게 자연치유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메시지구나라는 것은 그 뒤 20, 30년 뒤에 제가 죽음의 사선을 몇 번씩 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참의료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은 뒤에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인데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내가 어릴 때 자는 줄 알고 뭔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님이랑 새끼 저거 다리 밑에서 주워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아버님이 진짜 낳으신 아들이 아니라 다리 밑에 주워다기는 놈이라 이렇게 이러시나 이제 그랬었는데 정말로 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보통 약 쓰고 면역력이 손상이 오고 그러면 지금은 편하지만 미래에는 오히려 데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라 참 그 사랑이 굉장히 참 눈물겹도록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눈치를 못 채고 왜 우리 아버님이 약을 쓰고 인색하게 이렇게 하시고 약값이 아까워서 그런가. 또 저희 어머님도 그 죽여 먹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약 쓰고 수술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내 이렇게 수술비가 치료비가 아까워서 그럽니까 이러고 계속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약값이 그렇게 아깝냐고 그 마누라 죽는데 죽어가는데 그 약값이 그렇게 아깝냐고 또 이러시는데 옆에서 보는 저희가 봐도 그건 전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인산 선생께서 파악해서 깨닫고 해서 그 내용을 글로 잘 안 돼가지고 말로는 좀 하시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직접 그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고 녹음을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원형을 그대로 한 것이 신약본초 전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워낙 무지무지한 메가톤급 이 어떤 진리의 이 폭탄 같은 것이라서 그래서 인선생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것을 공개하지 마라. 저희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책을 내도록 해라.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돌아가신 지 49일 되는 날 49제 때 책을 올렸습니다. 영전에다가. 내가 제시한 의학은 이런 것이야. 제 병 제 집에서 제 힘으로 고치는데 굳이 활용한다면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거기에 서해안 천일염 속에 인체가 필요로 하는 60가지 원소를 비롯해서 80여 종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거 독도 있고 약도 있다. 대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9번 구우면 독은 유독성 물질은 사라지고 우리 인체에 유익한 유황,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인 이런 인체 필수 미네랄들은 함량이 증가한다. 그걸 통해서 곡식, 채소, 과일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미네랄을 보충해야
인류 전체가 전멸하지 않고 비명행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즉 코로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몸에 그런 원소들이 결핍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몸은 몸이 알아서 합니다. 병마를 물리치는 거,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거. 방어전선을 구축해서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잖아요. 이 림파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제2, 제3, 제4, 제5의 방어선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몸은 그런 것들이 뚫고 들어가서 해치는 것이 원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산 선생님께서 그것을 1986년 6월 15일 날 펴낸 책에 그냥 국가도 의료기관도 수수방관 속수무책이니까 자기 생명의 건강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 나라를 원망하고 의료기관을 탓하지 마라. 자기 면역 능력을 정상화시켜서 자기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 속에 뭐 부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건강하지 못하면 뭐 30에 40에 비명행사에서 갚버리는데 가족은 슬프고, 이게 뭐 또 한창 일할 사람들이 중간에 갚버리면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가정도 국가도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들이 인산 선생 말씀대로 인류가 머지않아 전멸의 위기로 가는데 이걸 어떡하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고 막 약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 구데기 내서 닭한테 먹이고 돼지에게 부자도 먹이고, 저희 그 심부름 들었고 그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아픈 사람 줘버리고, 이런 일 하면서 계속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글로 써서 주려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쓰신 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 쓰신 걸 보시고 싶으면 우주와 신약이라는 책 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주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만병통치야 이렇게 써놔요. 그걸 보고 주겸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 주겸이라는 게 어디에 좋은 겁니까? 그러면 내가 우주와 신약에 쓴 거 못 봤냐? 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만병통치야. 그럼 됐지만 무슨 얘기를 또 하니?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 주겸을 만들거나 사서 먹을 사람도 안 먹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뭐 꼭 먹으라고 그랬냐? 그 말 듣고 알아서 먹으면 좋은 거고, 뭐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많은 거지. 그래도 기왕 알려주시는 거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고 먹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야? 왜 이게 위암이나 위궤양이나 위염을 고치는데 왜 이런 효과가 납니까? 새끼 대갈배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이거 인마 그거 주겸 탁 맛보면 그냥 알아야지. 그거를 꼭 내가 귀때기 붙들고 코니아파시아 설명해 줘야 알겠니? 아니 꼭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그래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마 그게 거학생신 나쁜 건 없애고 새 살을 나게 하는 최고의 물질이야. 사양보다 더한 거야. 그 다음에 소금이 뭐냐? 신진대사를 주도하는 물질이고 거기에 또 미네랄도 다 있죠. 그래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해보면 그 말씀 그대로 효과 납니다. 정말로 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암벽등반이 빙벽등반이 하면 이 뭐 바위에 까지면 뼈가 허옇게 보이잖아요. 피가 솟구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약을 바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피는 막 금방 멈추지 않는데 주머니에 가로주겸은 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딱 여기다 하면 피가 밀고 나옵니다. 따갑기도 따갑고. 그러면 다시 치우고 다시 넣어요. 한참 있다가 또 밀고 나와요. 피가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버려버리고. 세 번째 하고는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혈도 되고 소독도 되고 봉합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등반 끝나고 내려가서 샤워도 하고 커피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이 상처를 회복시키는 의약품이 어디 있습니까? 소금은 생명의 물질이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바로 위험합니다. 길 가다가도 주저앉아서 바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그런 일이 이 지리산 종주 이런 때 많이 일어나는데, 여름에 아주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998년 4월 1일 날 그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나라 군 창설 이래 최대 참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게 부천의 오공수 여단의 그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200명이 그 4월 1일 날 낮에 무주 읍내를 지나서 계속 천리 행군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지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6분흥선, 7분흥선 올라가는데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눈보라가 쳐가지고 악천후 속에서 길을 잃고 그들이 헤매는데, 그날 우리 국가 전체에서 막 그냥 이 구하기 위해서 막 동원되는데 어두우니까 헬기가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날이 밝으면서 구조 작업이 이제 본격화돼서 구조를 했는데 이미 6명이 사망했습니다. 7시간 상관에. 그 참사하고 이 소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금을 평상시에 충분히 먹은 사람은 그 시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바로 저체온증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지리산 종주도 중에 이 땡볕에 7, 8월 땡볕에 지리산 종주하다가 땀은 흘렸는데 맹물만 먹으니까 농도를 맞춘다고 물을 더 내보내요. 이게 염분 부족에 의한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손발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들어도 들리지도 않아요. 없지도 못합니다. 무거워서. 그 사람이 호흡곤란이 오면서 바로 사망하는데, 그때 매스컴이 뭐라고 나옵니까? 한여름에 지리산 종주 도중에 얼어 죽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입술이 새파랗게 덜덜 떨다가 죽어요. 그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겁니다. 염분이 부족하고 미네랄이 결핍되면 저체온이 바로 옵니다. 저나트륨 혈증에 저체온이 바로 오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서 직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물질이라 성경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하려? 이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의 물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대받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건 비유라고 생각하겠죠? 단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소금이 맛을 잃은 시대입니다. 그런 역사상 처음 있는 소금이 맛을 잃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천일염을 여러분이 드셔보세요. 5만 가지 맛이 다 있습니다. 감칠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서 쓰는 NaCl만으로 구성된 소위 국가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소금입니다. 정제염이라고 붙인 이 소금, 오로지 쓰고 오로지 짭니다. 그거 한 반 숟갈 먹었다간 하루 종일 물 먹습니다. 왜? 독극물이니까 소방 출동하는 거예요. 희석하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런 물질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우리나라의 그 정제염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됐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소금값이 완전히 모래값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눈 녹이는 데 써가지고 밟고 다닙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류의 건강이 더 위험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한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지만 코로나라는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출현할 그 이딴 무명괴질은 지금 여러분이 빨리 노력해서 또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면역력을 완벽하게 정상화시켜 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2, 제3회 제2, 제3의 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그 침공을 해오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 한국의 국립보건원, 뭐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어야 치료를 합니다. 근데 새로 등장한 건데 치료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백날 그거 치료하려고 그 약 살라고 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면역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러자라고 하면 홍화씨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홍삼 같은 것도 거기에 좋고, 그러니까 뭐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주겸이라고 하는 건 피를 맑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뭐 좋은 것이고, 그 밖에도 우리 자연물이 훌륭한 약성을 지닌 게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 인산 선생님께서 제시한 것들, 특별히 지정한 것들, 그게 유황오리, 반마늘, 홍화씨, 또 민들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잘 활용하면 내 그 약화된 면역력 정상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 명료한 방법으로 암, 난치병, 괴질을 간이한 방법으로 물리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심플하고 한 이런 묘방들, 신약을 공부해서 배워서 내 스스로 해결하면 누구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선생 말씀대로 인산의학은 제 병, 제 집에서 제 힘으로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고친다. 내 병 고치고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것도 코치를 해서 안내해서 인도해서 잘 고쳐줄 수가 있다. 이런 거니까 인산 선생의 그 참의료 정신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참의료를 자각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은 이 좋은 세상에 염라국에서 사자가 잘못 알고 왔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 못 간다고 일러라 이러고 가지 마시고 최소 120년 이상 세상에 소풍 와서 좀 즐겁게 사시다가 때가 돼서 이제 아이고 지구도 이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내가 알아서 간다 하고 이렇게 떠나야지. 그거 뭐 그 저기 사자 염라국 사자한테 끌려다니면서 제발 봐주시오 이러고 뭐 아쉬운 소리 하고 뭐 또 가수가 또 뭐 아직은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궁색한 변명이나 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이 건강하면 데려갈 수가 없어요. 저승사자는 음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밝은 대낮에는 절대 안 옵니다. 또 여러분이 몸이 이 양명하고 몸이 건강하고 불기운이 많으면 음기가 많아서 냉기가 있을 때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게 사자가 데려와서 떨컥하고 데려가지 몸이 펄펄 끓는 애들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 그 관리를 넘어서 경영을 해서 여러분은 적어도 120세 자연수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강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신약 본처 전후편.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필수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학을 막론하고 모든 의사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라고 그럽니다. 구입이 아직 미리 하셨다라고 하면 구입하셔서 여기서 사인해 갖도록 하겠습니다.